나를 살인 조폭으로 몰았다. 여러분, 한 인간을 매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과 언론이 손잡고 벌인 인격살인의 실체를 기억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려 했던 조작방송과 검찰의 기획, 이제 대법원 판결로 그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을 갈구하는 우리 시민들의 분노가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정치현실에서 증명하겠습니다. 거짓의 무덤을 깨고 나온 진실의 기록, 지금 공개합니다. 2022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당시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 대법원이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향해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알은 2018년 7월 권력과 조폭편을 통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 조폭과 유착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 보도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다며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 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에 하나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재 과정, 후속 조치도 비판했습니다. 그알로 전보되어 만든 첫 작품인 이 방송이고, 얼마 후 그알을 떠났다고 하는 담당 PD는 여전히 나를 조폭 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지, 이 방송 후 후속 프로그램 만든다며 전 국민 상대로 몇 달간 방송을 동원해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 바닥을 샅샅이 훑었는데 과연 제보된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다. 티끌만한 건덕지라도 있었으면 후속 보도를 안 했을 리 없겠지요라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렸습니다. 나를 조폭에 연루됐다고 보도했던 사람들 싹 다 정정보도 해주세요라는 취지였거든요. 청와대에서 얘기했어요. 특정 언론을 찍진 않았고, 이게 지금 조폭 연루설을 이야기했던 그 장영하 씨인가요? 그 유죄를 받았잖아요.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대법원에 유죄 확정 판결 났으니까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잘못 보도하신 분들 정정해 주시면 좋겠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그것이 알고 싶다, 그알 이야기를 직접 거론하면서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제가 졸지에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습니다. 그런 게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네,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 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에 하나로 네.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보도할지 추후 보도를 기다리겠다. 저는 대통령 본인 굉장히 억울하고 이런 얘기를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요거는 좀 간접 화법이 조금 더 정무적으로 좋지 않았을까. 요즘 엄청나게 많은 이슈를 X에 다시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검찰개혁 얘기 그만하고 딴 얘기 하자로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퍼 있거든요. 경사노위에서 뭐 토론회 한 거 뭐 한 거 개헌도 지금 또 뭐 6개당이 합의했다 그러고 뭐 이게 네. 있잖아요. 그런 거 중에 하나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본인 이슈와 관련돼서는 가급적 얘기 안 하는 게 더 큰 정치인으로 좀 비춰지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에서 보통 이런 걸 좀 이렇게 해주거나, 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당이 잘 안 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해성사 하나만 전해. 고해성사요? 왜요? 신인규 뉴인규 봤어요. 변호사가 네? 신인규 신인규 변호사가 변호사.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누구한테요? 뭐예요? 이건과 관련해서 이건 관련해서 그 본인이 선거 2021년 대선 기간 동안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조폭 연루설 방송 내용을 계속해서 논평에 이용을 했다. 그때는 국민의힘 대변인이었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논평을 해가지고 잘못했다. 명백하게 잘못했다. 사과를 네. 드린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저도 그때 그때 이거 당시에? 갖고 한참 싸웠는데 네. 뭐 페이스북에 이상한 돈 사진 올려가지고 좀 드시고 좀 말씀하시면 너무 어떨까요? 맛있어. 그러니까 저는 하도 그때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났어요. 워낙 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예. 아무리 싫어도 예. 이거를.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참 뭐랄까 좀 죄송한 얘기인데 공중파가 이제 갈수록 재래식이 돼버리는 상황에서 그때 이 방송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컸을까에 대해서 저도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이게 네, 네,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했고 이거는 신중치 못한 태도였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지나서라도 뭐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하고 하는 거는 네, 뭐 바람직한 것 같고요. 네.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겠죠. 어제 오늘 대통령이 계속 좀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인데 그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나왔던 조폭 연루설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추후 보도를 해달라 뿐만 아니라 오늘은 대통령이 X에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가 추후 보도할지 궁금하고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거는 사실 세 분 다 변호사이시기도 한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대통령 메시지에 따라서 오늘 일부 채널A나 TV조선 같은 경우는 추후 보도했더라고요. 사실 이게 추후 보도 해야죠. 청구권이라고 언론중재법에 있어요. 네. 17조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무슨 이제 일이 터지고 나면은 실제 그게 있는지 없는지 뭐 실제 그런지 아닌지 몰라도 처음에 그냥 막 휘발성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다 거의 죽여놓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이게 나쁘다고 생각했으면 사실은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이거를 콕 찍어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저는 그 부분이 매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언론이 얼마나 큰 권력으로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이번에 저는 보여줬는데 거기서 살아난 정말 몇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곱게 하신 거지. 추후 보도 청구권 정도만. 그러니까 미안하다고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까지 뭐 그런 했잖아요. 얘기거든요, 사실. 예.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개혁 과제조 중에 하나는 언론 개혁인데 청와대가 어제 내용들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난 대선 때 입후보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추후 보도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말을 밝혔는데 이 말이 정구승 평론가 어떤 얘기입니까? 또 변호사라고 하다가 네, 법에 따르면은 네. 이제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형사상 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추후 보도를 해라라는 식의 요구로 보여지고요. 본인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건 아니지만 거기 법령에 보시면 뭐 무죄 판결 또는 무혐의 등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본인의 혐의에 대해 무죄가 받은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동일한 효과. 네.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좀 보도해 달라라는 것을 나는 청구할 예정에 있다라고 압박을 해서 아마 조금 자율적으로 먼저 이제 언론사들이 본인이 보도했던 만큼 거기에 대해 정정을 하기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법조인 같네요. 변호사 출신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김성환 변호사가. 답답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매불쇼 나가기 전에 지금 아니 언론중재법에 나와 있는 네, 얘기예요. 추후보도 청구권이라고 있어요. 추후보도 청구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도가 나온 그 시점에 사실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명예훼손 소송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추후보도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자신과 관련돼 있는 범죄 혐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뭐 5년씩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청구 자격이 이미 없어 그때 가면. 이제 추후보도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법원의 결정이 확정됐을 때 그때 자신과 관련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그럴 때는 그때 추후보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언론중재법에. 이재명 대통령이 없는 걸 가지고 언론사한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법에 추후보도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해주시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당시에 현업 기자로서 보도들을 봤기 때문에 아직도 명확하게 그 보도들이 인식이 돼 있는데 정말로 악질적인 보도였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거냐면은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 당시 대선 후보를 떠올리면은 마치 조폭이 떠오르게 연상시키는 그 박철민이라는 성남 국제 마피아파에 활동했던 사람이 마치 돈을 조성을 해가지고 현금 다발을 조성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전달한 것처럼 그런 서사를 만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검증 없이 정말 의혹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람을 찢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논쟁을 많이 했거든요. 방송에서 네. 보수 쪽에 있는 패널하고 지금 누더기가 됐어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검증이 안 된 걸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되냐라고 그 당시에도 제가 목청껏 외쳤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조선일보 뭐 이런데 보수신문이 막 한 바닥씩 쓰고 그랬어. 맞아요.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했거든요. 박철민이 어디서 튀어나왔어? 박철민 갑자기 뭐 이렇게 사진 찍어. 네, 맞아요. 셀카 약간 느끼하게. 뭐 문신해가지고 막 이런 거 나오면서 돈다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돈이 어디서 나온 돈다발인지도 몰라. 근데 근거도 없이 그냥 막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또 금방 또 발각됐잖아요. 맞아요. 어떤 사진인지가. 그 국민의힘 쪽에서 그거 얼마나 많이 의혹 제기를 했어요. 대선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은 악마처럼 만들어 놓은 이런 일들을 벌여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실 정치 방송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다큐멘터리나 실화를 바탕으로 되게 신뢰도가 높고 저도 즐겨봤는데 맞아요. 네. 여기에서 그런 일을 다뤘다는 거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SBS? 그러니까 이게 좀 서사가 두 네. 가지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2021년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남 국제 마피아의 한 인물이 돈다발을 전달했다는 증언을 했다는 맞아요. 취지로 보도가 싹 나온 거였고 그 앞에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된 다음에 재임 중에 당시 2018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성남 국제 마피아파와 당시에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과거 성남시장이었던 사람과의 정치인 간의 권력과 조폭의 유착인 것처럼 그런 기획물을 하나 내놨던 건데 그게 이제 자양분이 돼가지고 대선을 치를 때는 정말로 강력한 무기로서 보수 진영의 무기로서 작동을 한 거죠. 마치 오래전부터 의혹이 있었고 그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처럼 그래서 뭐 우리는 입증은 못하지만 그것도 공공연한 사실 아니야? 라는 식으로 유통이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막 여러 이제 문화 콘텐츠에서도 그거를 활용해갖고 우리는 이재명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그런 식으로 악마하는데 동원이 됐던 거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냥 차라리 한 번 허위 보도해갖고 추후 보도하는 것보다 사실 네. 더 악질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과 방송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은 명태균 씨 오세훈 시장 직접 여러 차례 만났잖아요. 그 만난 걸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잖아. 그럼 다 사실인 거지. 이런 식의 논법으로 따지면. 그렇죠. 근데 박철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다고 한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어요. 묵은 겁니다. 묵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걸 갖다가 연결시켰어. 근데 했다고 하는 고리라는 건 국제 마피아파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를 뭐 만났다거나 뭐 이런 흔적들이 인연을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자체장 힘들 걸 사업하면 다 배임으로 걸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무슨 개발 사업이든 공장 부지든 뭐든 다 배임으로 걸 수 있고 그리고 지역 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다 확인해야 돼.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주어졌던 잣대를 그대로 모든 지자체장에게 들이밀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지역 사업도 못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결과가 좋았음에도 저런 의혹이 나오는데 만약 결과가 좀 안 좋았다. 둘이 그렇지. 근데 거기에 대한 입증은 없어요. 둘이 이러고 그냥 끝내버린 다음에 이제 문화 콘텐츠든 모니터에서 여러 가지로 악마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잣대 그대로라고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안 그랬다고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악의적이라고 하는 거는 박철민이라고 하는 왜 어떤 목적으로 박철민을 꼬셨는지 뭐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자극적인 사진하고 그 사람이 딱 중간에 들어가니까 뭔가 그럴싸하게 그 영화 한 편이 완성되죠. 바로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박철민을 섭외했는지 그것도 사실 다 진상이 밝혀져야 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변호사 한 명이 또 딱 들어가니까 아주 그럴싸하잖아. 진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서 마치 소설 한 편을 쓰는 것처럼 해놓고 한 사람을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하듯이 덤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일조한 언론들은 진짜 사과문 한번 게재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건. 그리고 변호사만 등장했습니까? 초폭장은 경찰 출신, 고위 간부 출신의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들고 얘기하니까 더 신뢰성을 높이는 도구가 됐던 거였고 당시에 정말로 이게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혹 보도식으로 계속 여러 차례 보도한 곳도 있고 정말 저는 같은 언론인으로서 화가 나는 게 어제 이제 추후 보도 청구를 행사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제발 저린 데들이 가장 먼저 앞서가지고 추후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TV조선, 채널A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지금. 그리고 도둑이 제발 저렸나? 추후 보도는 어떤 식으로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로 이제 방송 중간에 뉴스 중간에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24시간 해야지. 그런 거는 머리 꼭지로 올려가지고 첫머리로 그걸 해야지. 당연하죠. 당시에 우리 이렇게 보도했다 그러면서 보도했던 내용도 자기네가 전하고
그리고 이번에 왜 보도하기 이런 식으로 정정 보도를 하게 됐는지도 얘기하고 우리 회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면 사과하는 내용도 전하고. 네. 근데 이번에 몇 곡지로 나누지는 않은 거죠. 제가 뭐 상세하게 안 할 거기 때문에. 네. 그 만약에 이걸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보도했는데 대법원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드라이하게 했다고 해도 면피가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어제 그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백브리핑하면서 밝혔을 때. 네. 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 보면서 와 정말 질문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정말 그냥 유치원생이 너무 일차원적이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대통령이 이런 입장,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렇게 추후 보도 청구를 요청한다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어떤 언론사가 대상이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언론사가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자기가 보도한 거 있잖아요. 그래도 그 리스트라도 있으면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보도하면 되나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침을 줘야 우리가 보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청와대가 이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언론사 리스트 쫙 갖다 놓고 이거에 요 정도 보도를 하는 언론사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보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한 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알려줘야 됩니까? 선생님처럼? 오히려 지침을 줬으면 지침 좋다고 비판했을걸요. 그럼요. 네, 좀 비판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억지사가 받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권력이 언론을 찍어 눌렀네 이런 식으로 뭐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다라는 식으로 프레임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리고 피해자고 언론이 가해자라고 하면 피해자가 사과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나요? 가해자가 알아서 적어 와갖고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과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C일보, M일보 이런 데 지켜볼 거야.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이재명 시발점이었기 대통령 때문에. 조폭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세요. 그 아래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옐로우 저널리즘이에요. 그래요. 너무 선정적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접근하는 아이템 자체가 자극적이고. 네, 자극적이고. 근데 워낙 많이 사건들을 보시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렇게 하다가 긍정적인 효과도 보도를 있죠. 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이번 건도 그렇고 마치 뭔가 의혹을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그럴듯하게 이렇게 뭔가 만들려고 접근하면은 이런 일들을 벌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언급한 거는 네. 정말로 억울했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 게 본인의 X글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그 R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근데 마지막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세월들을 곱씹는 지적을 해주면서도 전 말미의 문장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이 경우였으면 윤석열이 만약 이런 일을 당했다고 보십시오. 그 색이죠. 지난번에 부산저축은행 수사할 때 어떻게 수사했습니까? 기자들 상대로. 중앙 언론사들 상대로 그냥 검찰 특수부 동원해 강제 수사했죠.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에서 교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언론 스스로 자율적으로 사과문 내주시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미안하다는 말만 해주면 나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족하다는 말을 정말로 조심스럽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대 오히려 가야죠. 다시는 알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역시 천재다. 너무하잖아.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뭔가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언론인데 자기가 보도한 걸 자기가 왜 몰라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거는 우리가 사과하고 또 해명해야 되는지 이걸 다 왜 모르겠어요. 그걸 굳이 다 알려줘야 돼? 그렇죠. 그것조차도 스스로 판단할 줄 모르는 게 무슨 언론이야. 프로인데. 언론이 아니지. 오늘은 이 이야기로 시작하죠. 대통령이 오늘도 X에 글을 썼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조폭 연루설을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이 SNS 글이 올라오고 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확인해 보기는 SBS 측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없어요. 다만 제가 이제 SBS 쪽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몇몇 분들 통하니까 그러니까 조율 중이고 정리 중이다. 논의 중이다. 예, 그리고 홍보팀을 단일 청구로 해서 대응하고 있다라고까지만 얘기를 들었고요. 조만간에 뭐 입장을 낼 것 같기는 합니다.
이규현 홍보수석이 어제 그 수정이 아무리 늦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취지의 또 발언을 했고 여기서 추후 보도 청구권이라는 걸 언급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듣는 표현이거든요. 예. 혹시 이게 법률로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언론중재법에. 제가 이제 언론중재위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추후보도 청구권 저희도 이미 사건이 다 끝나고 뭐 이러면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사 상황 같은 게 거의 실시간으로 특히 이제 뭐 정치인이나 뭐 재벌이나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엄청 많이 보도가 되고 생중계 비슷하게 보도가 되는데 무혐의로 끝나거나 무죄가 되면 그냥 사그라드는 거예요. 아무런 일 없던 그 보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죠. 사실상 죄인으로 낙인 찍은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추후 보도 청구권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종결이 된 수사 상황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건 무죄가 나왔다 내지는 무혐의가 나왔다 뭐 어떻게 경과가 진행됐다라는 걸 보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전에 언론사에 이걸 막 법적인 조치로 막 공식화하기 전에 이걸 요청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기존의 다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자신에 대한 건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올릴 텐데 직접적으로. 네. 근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상처가 됐었고 뼈아팠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 언론의 문제점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걸 왜 올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실제 이런 언론 보도로 인해서 너무너무 피해를 많이 보았던 일반 국민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이 이런 거를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는 언론인들의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부분을 이제 홍보수석이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SNS에 올린 그 마지막 문장이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사과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영 변호사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언론사 혹은 그 제작팀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기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딱 집었는데 그 외에도 다른 방송들도 많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들도 함께 거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그 한준호 의원의 그 게시글을 인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비자금 조성을 해가지고 국가 기밀 군사 정보를 유출한다라는 취지의 이 컨텐츠 이게 뭔가 하고 저도 한참 찾아봤는데 전한길 뉴스라는 그 채널이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안기부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국정원의 전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안기부 공작관 출신의 한 남성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160조 원 규모의 군사 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다. 이게 전혀 확인도 안 되고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전한길 씨는 그 리액션만 해요. 무섭다. 뭐 그러면서 꼭 그 얘기는 해. 전한길 뉴스와의 입장과는 별개다. 이거 이렇게 뭐 별개다 그러면 이제 별개가 되는 걸까요? 이런 아니요. 자기가 판을 깔아줬잖아요. 그리고 제가 본 기사 맞다면 무슨 꿈에서 봤다라는 내용 아니에요? 이 맞아요. 그렇죠. 뭐 가브리엘 천사 뭐 얘기를 가브리엘 천사한테 들었다. 그게 자기랑 무관하다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를 계속 방치했으면서 전혀 이것은 이 말을 끊어야 맞는 거고요.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이건 진짜 이 정도면 진짜 악의 축이에요. 대한민국 악의 축. 이 사람이 그 최수용이라고 하는 이 전직 안기부 공작관이라는 사람하고 대담을 나누면서 이 대통령이 중국 망명을 준비 중이고 이를 위해서 싱가포르 순방 때 수백조 원의 비자금을 은닉하고 각종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런 주장을 해놓고는 이거 나 꿈에서 들은 말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햇소리하면서 대통령이 왜 이거 자꾸 자기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물고 늘어지냐? 이런 얘기가 하면서도 오히려 대통령을 지금 비난하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너무 말에 이 엄청난 이 영향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혼 좀 나야 돼. 진짜 혼 좀 나야 돼. 그러니까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인의 리액션으로 오히려 이걸 증폭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뭐 전한길 뉴스의 입장과는 별개라고 합니다만 그 채널이 아니면 이런 말이 전파될 일도 없는 것이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도 가장 엄중한 법적 조치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또 입장을 냈고요. 한병도 원내대표도 사법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한다. 강력한 입장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 얘기는 전한계 씨가 한 건 아니고 그치, 그 사람이 한 최수영 거지. 씨라는 그 사람이 공작원 출신이라는 그 꿈의 사람이 천사가 있다. 예. 영어로 속삭여줬다. 아 진짜? 영어로? 영어로 속삭여줬대요. 예. 자, 말씀드리는 순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우리 아닙니다. 김한 기자가 아니, 예. 이제 숨 좀 돌렸어요? 평온한 예. 상태입니다. 아까까지 헐떡거리고 있었는데. 늘 평온합니다. 예. 늦게 왔으니까 뭐 티를 내야죠. 한겨레 21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앞서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네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언급했던 부분, 네. 그리고 전한길 뉴스에 나왔다는 이 한 사람의 허무맹랑한 이 네.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언론인이니까 김한 기자는 네. 이런 경우에 그 뭐랄까 이제 일단 SBS 입장을 좀 보자면 공식 입장은 나온 게 없으니까 네네. 어떤 대처를 해야 됩니까? 언론사는? 이게 뭐, 그러니까 추후보도 청구권이라는 게 당사자 사건의 하나는 거긴 해요. 그래서 이견 홍보석도 언론들이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 왜냐면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가 난 게 아니라. 그렇죠. 장영하 변호사. 장영하 변호사가. 거기가 이제 유죄가 난 거기 거니까. 때문에. 예. 그러면 완전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완전 호응되는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러니까 보도의 주요한 취재원이나 이런 게 허위였다라는 게 입증이 된 상황이니까 저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굉장히 큰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 뭐 PD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책임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작한 PD도 좋은 영상 보도물도 많이 만들었던 PD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 이게 뭐 누구나 오보를 할 수 있고 한데 뭐 가짜뉴스 얘기 오늘 많이 나오는데 가짜뉴스냐 아니냐 가짜 언론사냐 진짜 언론사냐를 구분하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오보를 냈을 때 정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정정하고 책임지는 거죠. 예, 책임지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만큼 인정하고 과정에서의 경위를 밝히고 하면 뭐 그 방송사 우리 방송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오히려 더 좋아진다. 먼저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소식 짚어보죠.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자, 일단 청와대가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이 허위사실 이미 확정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이 조폭 연루설 이 관련 보도에 대한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어제 밝혔습니다. 이 내용부터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언론중재법에 있는 권리입니다. 언론 네. 등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도됐다가 무죄 혹은 무혐의가 되면 네. 해당 언론사에 자신의 명예나 권리 회복을 위한 어떤 추후 보도를 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조폭 연루설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0월에 국감장에서도 제기될 맞아요. 만큼 난리가 났던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 내용을 주장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죄 확정 이후에 거기에 대해 청와대 입장이 나온 것인데 사실 언급하셨지만은 이 국민의힘에서 이걸 가지고 정말 대대적인 공세를 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용을 하면서 이 의혹을 당시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꽤 주요하게 다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행안위 국감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당시 국힘 의원이었던 김용판 전 의원이 네. 지금 그 관련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현재 달서구청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국민의힘의 이 문제 제기가 호소한 부분이 꽤 많았어요. 당시 저도 국회팀에 있었는데 네.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사진이 당일날 무슨 국제마피아파 출신이 박 씨가 뭐 이런 돈다발이 함께 놓여져 있는 사진을 제시했다 뭐 이러면서 맞아요. 기억납니다. 공개했는데 예. 박 씨 페이북을 그때 바로 국회팀이 뒤져보니까 해당 사진은 박 씨가 예전에는 내가 이거 돈 열심히 벌었다라고 자랑했던 사진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검증 보도를 했었고요. 네. 박 씨의 부친이 성남시의원을 지냈는데 뭐 친박연대, 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하거나 출마하려고 했던 것도 확인했었죠. 장영하 변호사 역시 스스로 제보자 말이 왔다 갔다라고 한다는 음성에 담긴 통화 녹음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참 이런 가짜 뉴스, 허위 정보, 허위 사실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우리 국민들 마음을 흔들고 또 이렇게 시선을 빼앗아 가는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언론사나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이건 좀 있었습니까?
이규현 홍보수석은 이제 언론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각 네. 언론사의 책임 있는 판단,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참고할 만한 기준은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말로는 미디어 전문지죠. 미디어 오늘에서 상승이 나온 바가 있다라고 했는데 3월 15일에 예.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기사를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이 미디어 오늘 보도가 나온 맥락이 있습니다. 조폭 연루설에 대한 대법 확정 판결이 12일에 있었고요. 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13일에 이 사실과 경과 과정을 X에 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14일에 이건태 의원의 X글을 리트윗하면서 소감을 남기는데 네. 관련해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 보도 하나 없다라고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오늘도 X에 글을 관련해서 남겼습니다. 네. 조폭 연루설을 처음 제기했던 2018년 SBS 그알 보도를 거론하면서 미안하다라는 진솔한 사과 한마디를 듣고 싶다라는 네.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BS 그알을 언급을 했다. 뭐 이 특정한 언론사 보도, 뭐 어제는 청와대에서 얘기가 없었지만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특정한 보도를 콕 집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추후 입장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보죠. 자, 이번 기사를 한번 볼게요. 오늘 썸네일 기사인데요. 오늘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청와대 입장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 허위 확정, 이게 이제 장영하 변호사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됐죠. 추후 보도 게재를 해달라. 그러니까 자정 노력, 그러니까 언론을 상대로 뭐 법률적으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이미 유죄가 확정됐고 대통령님이 피해를 본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언론 스스로 나름의 자정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움직임 또 우리 언론 전문가시니까 형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원래는 네. 저게 청와대에서 얘기가 나오기 전에 네.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이거를 아니에요? 청와대가 네. 굳이 나서서 얘기를 네.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는 네. 그동안에 이 언론들이 얼마나 관행적으로 썩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좀 배째라네, 대통령 배째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 다른 그냥 일반 시민들이 보도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로까지 하겠어요? 안 하지. 이 정도로까지 얘기가 나오겠냐고요. 예.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간 이미 이 확정되고 나서 여러 번 보도가 됐고 논란이 됐는데 아직까지 안 해서 청와대가 저 얘기를 하게 만든다는 게 뭐 저는 사실 언론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제라도 어쨌든 청와대가 직접 나섰으니까 그 조폭 연루설에 대한 오보가 있었다면은 어떤 언론사든지 굳이 적시하지 않아도 양심에 비춰봤을 때 그걸 받았었든 단독 보도를 했든 모든 언론사가 그걸 정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근데 이래도 안 한다? 뭐 우리는 그냥 어디 뭐 똥 닦는 휴지라고 뭐 인정하는 꼴이죠. 이거 뭐 명약 관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청와대가 나서기 전에 일찌감치 나섰어야 됐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앞으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왜 이런 것까지 굳이 나서느냐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나 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피해자들이 그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청와대까지 지금 그 일을 나서는 거예요. 맞아요. 정신을 차리라 이겁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언론도 마찬가지고 검찰하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사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악마화했던 그 두 축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보수 쪽에 있는 지지자분들이 그 악마화 프레임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실력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입증해내면서 그 악마화가 벗겨진 건데 원론적으로 말하면 악마화를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아니 저도 왜냐면 보수 진영에서 왔기 때문에 보수에 있을 때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악마화 프레임으로 저도 봤던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그런 것들도 반성하고 아 언론이 이렇게 정말 무서운 흉기가 되는구나를 제가 절절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제가 옛날에 그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과거에 막 5.18이나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악마화를 해놨잖아요. 그걸 이제 영남에 계신 분들은 좀 속았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저도 그 비슷한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있을 때는 맨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만 쓰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있어? 야 이거 좀 심각해 보이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언제 깨졌냐면 2023년 그 영장 청구할 때 그때 유창훈 부장판사 기각을 했잖아요. 제가 그때
이건 무조건 기각난다. 예, 그때 예. 제가 느꼈던 게 야 이거 너무 정치 수사네. 예, 너무 예. 심각하네. 예. 그때 저는 약간 눈꺼풀이 벗겨졌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게 벌써 3년 전 아닙니까? 예? 지금에 와서 이제는 보수 쪽 지지자들은 이제 그 눈꺼풀이 다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악마화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언론 개혁에 대해서 나름의 좀 한 번 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네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